현대자동차 그룹 혹시 이렇게 바꾸진 않을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이제 세 번째가 되나요? 모르겠네요. SK그룹하고 어떻게 될지. 내년에 지배구조 바꿀 거라고 저는 거의 좀 확신을 하고 있는데, 사실 2018년도에 한번 시도를 하다가 이게 어그러졌어요. 그냥 문제가 됐고, 지금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가지고서 물어본다면, 절반은 사실 이제 현대차는 굉장히 좀 불도저 정신이 있잖아요. 현대그룹 자체가. 그래서 지난번과 똑같이 카드 꺼내 쓸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 가능성 배제 못 하는데, 진짜로 효율성하고 효율성을 따진다면, 그리고 거기에 명분과 실리까지 동시에, 뭐 실리가 효율성하고 똑같겠네요. 명분까지도 좀 가져온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 저보고서 바꿔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지난번 어떻게 하려고 했던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봐야 되겠죠. 지난번 보시면은요, 모비스를 쪼개고 글로비스하고 합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야, 이거 모비스의 핵심 사업부들, 마진 좋은 것들을 분할할 때 비율을 보니까는 좀 저평가로 분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대주주 일가가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 지분 보세요. 모비스 7% 있는데 대주주가 글로비스는 30% 있거든요. 30% 있는 글로비스하고 합병하려고 하니 반대하는 거죠. 아니 대주주가 적게 가지고 있는 거는 저평가해갖고 분할해버리고 그거 홀라당 글로비스에 본인들 많이 가지고 있는 거에다 주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가 심각해졌고 조총도 안 열고 그냥 깨지고 이거 접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업계에서는 정 회장 부자가 주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합병 후 현대글로비스의 주식을 처분해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 부자는 1조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 납부하겠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바꾸어 얘기하면 이 두 분께서 1조는 내실 여력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삼성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은 금액에서 그렇게 쪼달리질 않아요. 지배구조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서.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뭐 글로비스 매각한 금액도 있죠. 물론 그걸로 이제 현대차 사기는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뭐 계열사들 막 상장하면서 정의선이 자금 마련한 것들이 있어요. 뭐 오토에버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거 할 때, 뭐 이노션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마다 1,000억씩 막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현대, 요거 보면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보시면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요 계열사 지분인데요. 보시면은 또 상장 아직 안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지분도 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할 때 자금을 좀 마련한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금이 꽤 있어요. 여력이. 그리고 향후에 자금 마련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요 지분들 있죠. 요거 가지고서 담보대출을 받기에도 용이해요.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담보대출 받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금적인 여력이 꽤나 충분하다. 충분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보시면 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도 막 2천억 넘게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태우잖아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배구조 바꿀 때 생각보다 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라는 건데, 요 구조를 한번 보세요. 대주주라고 하지만은 모비스 지분 7.6%의 대부분은 이거 조금 더 변했는데 그냥 예전 거 가지고 할게요. 모비스 지분 대부분은 정몽구 이제 왕 회장님이라 해야 되겠네요. 왕 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모비스가 핵심인데 모비스 지분을 또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 기아차가 많이 가지고 있네요. 17%. 누가 또 많이 가지고 있냐 볼까? 아이고 현대제철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5.8%. 글로비스가 조금 0.7. 요건 뭐 그냥 생각 안 하죠. 너무 작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어떤 거냐면 현대모비스를 분할해 가지고서 지주회사로 가는 겁니다.
분할해서 지주회사로 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할 비율에 따라서 지분율이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내 돈을 안 내고 지분율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를 들어 현대모비스도 뭐 똑같은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현대모비스 가치를 예를 들어 뭐 100원이라 하고 지금 지분율이 7.6%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분할 비율을 2대 8로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홀딩스 가치 20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7.6 사업회사 가치가 80이라 치고서 여기에 대해서 대주주 지분율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이제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 홀딩스의 가치는 20에 이만큼 증가를 할 거고요. 대주주의 가치는 이만큼이 증가를 할 겁니다. 그쵸? 그럼 이걸 나눠보시면 지분율 29%가 나와요. 7.6% 지분율이었는데 29%가 나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자사주는 활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사주의 마법까지 쓰게 되면 너무 언론에서 질타를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사주는 모두 소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2018년에 지주사가 아니죠. 지배구조 전환을 추진하면서 자사주 매입 얘기했었고 소각도 얘기했고 그 뒤에 또 이제 주주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 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소각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 소각이 진행 중인데 제가 볼 때는 전량 소각할 것 같아요. 단 0.01%라도 자사주의 마법은 활용하지 않을 거란 생각입니다. 근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세요. 분할만 잘하면은 29%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대부분이 지금 왕 회장님 거예요. 정의선 회장 체제로 가야 되는데 왕 회장님 가면 이거 나중에 상속받으면 또 상속세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현대차 그룹에서의 그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주유사를 바꿀 때는 현대제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많아요. 자사주가 아니죠. 모비스 지분이 커요. 5.8%. 이 부분을 정의성 회장이 사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20조가 좀 넘으니까 6% 정도 되면은 한 1조 초중반 죄송합니다. 금액으로 1조 초중반 정도 되거든요. 아까 전에 보시면 세금으로 양도세 1조 이상 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저 때 비해 가지고서 금액이 본인이 재산이 늘었을 거거든요. 그냥 그새 오토에버 상장했죠. 그 다음에 뭐 이 계산해 보시면 아는데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 지금 배당하고 급여로 받는 게 연간 600억이 넘어요. 물론 정몽구 왕 회장님은 연간으로 이 금액 1000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쌓여가는 거니까 아마도 금액이 될 거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1조 초중반 정도? 그리고 혹시 부족하면 뭐 나머지 거 지분 가지고 있는 거 담보대출 받으면 되거든요. 이걸 먼저 받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더 과격하게 주장을 하자면 그냥 제 예상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 뿐이에요. 뭐냐 하면은 현대제철을 그냥 매각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른 어떤 좋은 투자자가 있다면은. 왜냐면 나중에 이거 이거 좀 복잡하게 구조 얽힐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둘이 합쳐봤자 뭐 30 좀 넘고 어쨌든 이게 좀 정몽구 왕 회장님 지분이 10% 있는데 이 회사는 매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그룹 보시면 그랬잖아요. 이제 이건희 회장님 쓰러지신 이후에
이재용 체제로 넘어가면서 했던 게 화학적으로 정리를 거의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돈으로 사실 삼성그룹이 돈이 없어서 했겠어요. 부동산도 정리를 했잖아요. 그게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그 돈으로 주주 환원을 많이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고 그 점들을 외국인 투자자는 되게 좋아했어요.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현대차그룹도 바꾸게 된다면은 비핵심 쪽은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가지고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심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제일 적절한 대상이 이 중에서는 제철 쪽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제철 매각 만약 하고 가지고 있는 모비스 지분을 정의성 회장이 사온다? 그럼 1조 초중반 정도를 주고서 사왔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아까하고 똑같이 해볼게요. 지분율이 그럼 7.6이 아니라 여기에 5.8을 더해야 되겠다. 그쵸? 그러면은 13.4%가 돼요. 그쵸? 그러고서 2대 파야 된다? 그럼 쭉쭉쭉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주 44가 되겠죠. 이때 29는 대부분이 그 왕 회장님 거였을 거라면 이때 44가 되는 거는 그 증부는 대부분이 이제 정의성 회장이 가져가는 게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 지분율 되게 높다. 그쵸? 이 정도 되면 뭐 내 거네요, 회사가. 예. 그러고 나면은 문제가 되는 게 요 지분율이 낮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회사에 대한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현물출자 다 해봤자 자사주가 마법이 없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해서 지분율이 13.4밖에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스텝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만들어야 그 지주회사 그 행위 제한 요건 그 충족을 하거든요. 근데 뭐 법 개정이 지금 내년도 지나가면 30%로 지금 올라가는 걸로 개정이 됐잖아요. 법안 통과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떡하냐? 자회사 지분 30% 이상 확보를 위해 현대모비스 홀딩스가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사업회사 지분을 매입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 기아차가 모비스에 대해 17.3%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부분이 쪼개지게 되면 모비스 홀코에 대해 17.3, 모비스 오코에 대해 17.3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중에 모비스 오코에 대해 가지고 있는 17.3 정도를 현대모비스 홀코가 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현대모비스가 그냥 심플하게 해서 예를 들어 뭐 한 25조 정도 된다 볼게요. 그럼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뭐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만약에 이게 이제 현실성이 있느냐. 현대모비스 가치가 뭐 한 23조라 보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 지분율이 아까 17.3% 정도 됐잖아요. 그쵸? 모비스가 2대 8로 분할한다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현대모비스 사업회사 가치가 요 정도가 되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요게 이제 기아차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로 치면은 3조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다는 말인즉슨 현대모비스 홀코가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 5코를 사줘야 되는데 얼마냐? 라고 하면 한 3조 2천억 정도 들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과연 그러면 이제 그게 되겠죠. 모비스 그 정도 돈 있어요? 예. 그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시면은요, 현대모비스의 경우에 뭐 연결로 봐도 보면은 뭐 3조 4, 현금이 3.3조, 기타 금융 7.8조, 예, 그 다음에 뭐 금융자산 쭉쭉 있고 차입금 1조 5천억, 1조 1천억, 차입금 3조가 안 되는데 현금만 3조고 기타 금융까지 하면은 뭐 그냥 8조 정도가 순현금이 있네요. 그쵸? 근데 이거를 그냥 그 별도로만 봐도 2조, 5조, 7조, 8조가 넘고 현금성 자산이요. 차입금은 1조가 다네요.
그럼 7조 정도가 있다, 그쵸? 그러면은 그 중에서 반띵 해가지고 홀코 3.5조 가지고 5코 3.5조 가지면 3.5조 현금이 있네요. 그럼 3.2조 살 수 있겠다, 그쵸? 예. 요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지배력을 올릴 거다, 올리지 않을까. 그러면 지주사의 그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현대모비스 홀코에 대해 가지고서 대주주 일가 지분율이 아까 여기서 보셨겠지만은요. 44%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기아차가 기존에 17.3%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홀딩스가 되면서 이제 현물주자 들어오잖아요. 이게 금액이. 절반 정도 희석되겠네요. 지금 금액 봐서는. 그냥 어차피 이게 제가 뭐 정확하게 막 숫자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대충으로도 가능하면 정확하게도 가능한 거니까 거니까요. 한 절반 정도 희석이 된다라고 하면 원래 요 정도 있는데 요만큼이 되면 11% 기아차가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또 모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글로비스인데 이 제외를 할게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진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네, 그러면 요 두 개를 합치면은 55%가 됩니다. 그쵸? 와우. 크네요. 궁극적으로는요. 이러고 난 이후에는 궁극적으로는 요 지분은 이미 대주주가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안 사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반반이라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모비스 홀딩스가 이걸 사가지고서 자사주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대주주 일가가 이걸 사가지고서 지배력을 55까지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요 지분을 그냥 짬짬이 외부에다가 매각을 할 수도 있는 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외국인 투자자도 엄청 좋아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기아차가 사실 돈이 좀 없어요. 지금 해외 공장 투자도 계속 많이 해야 되고 현금 흐름이 좀 나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영업은 되게 잘 되고 있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현금이 필요한데 보시면 기아차는 지금 현대모비스 지분을 싹 다 팔아가지고 현금을 엄청 마련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서 얼마나 투자 재원이 마련되겠습니까? 좋아하겠죠, 당연히. 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엔 글로비스를 활용했잖아요. 글로비스를 활용하니까는 왠지 내게 많이 손해보는 기분이었단 말이죠. 글로비스 지분 엄청 높았으니까 대주주 일가가.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없고 나중에 보면 대주주 일가 지분이 높아진다. 대주주하고 한 배를 타는 딜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아할 수 있는 거. 네. 요렇게 돼버리면은요. 심플해집니다. 대주주가 모비스 왕창 가지게 되고 모비스 밑에 모비스 오퍼레이션 컴퍼니가 나오고 그 밑에 현대차 있죠. 그 밑에 기아차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배구조가 나머지 쭉쭉쭉 밑에 있는 거 그대로 유지되면서 완성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별게 없죠. 삼성에 비하면. 대주주 일가가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모비스 지분을 사옵니다. 그러고서 모비스를 분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비스 사업회사 지분을 홀딩스에 현물 출자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모비스 사업회사 지분을 현대모비스 홀딩스에 팝니다.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 홀딩스의 지분은 대주주가 사갈 수도 있고 모비스가 자사주로 사가줄 수도 있고 이미 지배력이 많이 높기 때문에 외부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아차 재무구조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현대제철은 그 과정에서 저는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핵심 사업에 집중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지분관계 끊으면서 모비스 지분을 사오게 되는 대주주 일가가 뭔가 뭐랄까요 명분도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현대 글로비스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글로비스를 저는 생각해요. 현대차 그룹이 주총을 열게 되는 뭔가 행위를 한다. 지배구조 바꾼다. 거기에 글로비스가 껴있다. 무조건 반대할걸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분율이 너무 높잖아요. 이 높은 기업 가지고서 아무리 대주주 일가가 본인들이 나중엔 손해보는 식으로 구조를 짜도요. 글로비스 들어오면 반대할 거예요. 지분율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대주주 일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라고 하면 뭐 아까도 1조 쓴다고 했잖아요. 세금으로 1조 쓰는 것보다 지분 1조 사는데 쓰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주총을 딱 한 번만 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현대차 그룹에 대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림들 중에 뭐 그런 거 얘기하세요. 3사 분할합병. 저도 예전에 3사 분할합병 얘기도 했었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 실제로 그거를 가지고서 뭐 몇몇 기자님들하고 만나 가지고서 말씀도 드렸었고 뭐 그분들도 그거 리퀘스트를 받으신 거예요. 회사 측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 뭐고 그런 것들도 막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막 칠판에 써가면서. 근데 그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주총을 많이 열어야 돼요. 회사별로 주총을 열어야 돼요. 분할하고 합병하는 거는 다 주총 사항이거든요. 그다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돼요. 근데 누가 3분의 2씩 찬성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주주 지분율 30%대인데 현대차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제가 과거에 최상욱 TV 나가서도 말씀드린 게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총 횟수를 줄여야 돼요. 특별결의 사항을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엔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뭐 현대모비스 분할. 근데 지금 여기서 글로비스가 지난번하고 다른 게 빠져 있잖아요. 모비스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걸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분할을 할 때 당연히 장기 그림 발표를 하겠죠. 이게 큰 변화니까. 거기에는 많은 당근책이 제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배당 같은 것들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장기 전망 같은 것도요. 장기 전략.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그렇게 반대를 하긴 어려울 거고 또한 또 아주 좋은 명분이 있잖아요. 순환 출자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배구조를 간소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대표 전 찬성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그냥 모비스 분할해서 지주사 단순히 가는 거면 뭐 그런 식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대주주의 특히 ES의 부담을 낮추는 기술적인 좀 이제 스킬을 좀 더 발휘해 본다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법 바뀐 게 지주사 가면 30%씩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셨겠지만은 모비스는 30% 가져져요. 대주주 거 다 합치면은 뭐 13% 넘고 여기에 기아차 거 17% 가져오면 지분율 30 넘어가잖아요. 그쵸? 그럼 대주주 모비스 가지는 거 오케이 30 넘었네. 그럼 모비스가 현대차 가지는데 아이고 21밖에 안 돼요. 이게 30 넘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어떻게 넘길 거냐라고 보시면은 대주주 일가가 지분이 8%를 현대차를 가지고 있죠. 그쵸? 이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5% 넘는 게 이제 그 왕 회장님 거고 2% 중반 정도 되는 게 이제 ES 회장님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왕 회장님께서 나중에 이거를 뭐 상속이나 증여를 하실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이거를 ES가 이제 가져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지주사가 되게 되면. 그냥 가져가 봤자 절반 이상 또 상속세 내야 되는데 가져와가지고 세금만 많이 내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어차피 내 회사 됐는데. 그러면은 저는 지금 어차피 살아 계시니까는 뭐 유언장 작성을 미리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삼성그룹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 미리 영리법인 증여나 상속을 택하시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요. 예, 그거를 써놓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법인세만 내면 돼요, 모비스가. 물론 지분율에 따라가서 대주주도 좀 더 내야 되긴 하지만 그건 금액이 작습니다. 그럼 현대차 5점 몇 프로를 현대모비스에다가 저는 제 생각에는 영리법인 상속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대차가 자사주가 꽤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소각할 수 있다고 봐요. 현대차 자사주 한번 보실까요?
최근 분기 것까지 보시면은 좀 자사주가 6% 넘게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진짜 한 10% 정도까지도 계속 사서 소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5점 몇 프로 받으면은 27% 정도 될 거거든요. 10% 이상 만약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 30% 넘어가게 되겠죠. 그쵸? 물론 이제 그 남은 ES 지분도 모비스가 사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사주 현대차의 자사주를 모비스가 사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장내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은 해요. 근데 가장 주주 친화적으로 해주는 그림을 보여주려면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차 뭐 어떻게 막 건드리는 것보다는 현대차가 자사주를 매입 소각을 해가지고 현대차 주주들한테도 이익을 갖다 주는 동일하게 그리고 현대차 변했어요. 주주 굉장히 생각합니다. 보여주는 과정 그런 걸 거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모회사고 자회사고 그 다음에 손자회사에 대해서도 30 가져야 되잖아요. 예, 손자회사 보시면은 33.9% 네, 더 가지고 뭐 어떻게 할 필요도 없네요. 그러면 끝납니다. 진짜. 더 이상의 뭐 자질구리한 뭐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왕 회장님께서 상속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온다. 그런 시기가 오면 상속세가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상속세가 그래도 글로비스 지분 팔아버리거나 아니면은 ES가 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꽤 있어요. 여기저기에. 이번에 합병되는 오토에버도 좀 갖고 있죠. 기아차 조금 있죠. 현대차도 꽤 있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비상장이긴 한데 엔지니어링 지분도 가지고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있죠. 그것도 언젠간 제 생각에 상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자금 막 마련하면 상속세는 충분히 마련되겠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ES 연간 600억 이상 받아갑니다. MK 지금 연간 1000억 이상 받아갑니다. 현금 많이 쌓이셨을 것 같아요, 왕 회장님. 그것도 나중에 현금 상속 받으면 증여세 상속세 낼 수 있는 재원은 굉장히 충분하겠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주사 체제로 변화할 수 있는 거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땐 실리와 명분을 모두 다 가져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그러고서 나머지 흩어져 있는 지분들은 궁극적으로 있을 상속세 낼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다. 그런 결론에 개인적으로는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타임프레임은 스케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어쨌든 내년까지는 뭔가 분할하고 현물 출자까지는 끝내야 될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현물 출자하는 것까지도 하게 되면 늦어도 내년 2분기 정도에는 일단 내년에 3월에 주총은 그냥 넘어갈 것 같고 2분기 정도에는 바꿔야 이거 막 분할하고 하면 또 3, 4개월 그냥 흘러가거든요. 현물 출자하려면 최소 1개월 거래돼야 되고 그러면은 뭐 내년 2분기 정도에 하시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현대차 그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